KCGI 셀러리맨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3년 6월 12일부터 2023년 9월 11일 운용 보고. 이번 분기 동안 펀드는 0.7%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8년 3월에 설정된 이후 펀드는 33.19%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7월 FOMC에서 예상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존 대비 다소 모호한 스탠스의 발언을 했으나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FOMC와 기자회견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시 80불을 상향 돌파한 국제 유가와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고려하여 연준이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단기간에 전환할 확률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사는 기준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할인율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은 특별한 논란 없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FOMC에서 밝혀왔던 것처럼 물가 상승세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고용시장도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 제약적인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인데 이는 향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세가 과거 10여 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일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상당 기간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따라서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물가 관련 지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업, 고용지표 등이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8월 이후 물가는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탄탄한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소매 판매 등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주요국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고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000만 대 규모로 전체 신차 판매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전기차 판매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전기차에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 수준, 독일은 25% 삭감을 발표했으며 중국의 경우 아예 올해 초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2분기 미국의 전기차 재고는 9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습니다.
7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역시 25.5% 성장에 그치며 증가세가 완연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의 상대적인 부진은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은 이미 22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초에는 톤당 16만 위안 약 2,900만 원으로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였으며 연구기관 S&E 리서치는 2028년 톤당 13만 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상승은 여전히 구조적이고 강력한 테마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속도 조절과 밸류 체인별 협상력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전기차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멀티플이 확장이 크게 나타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미래 이익 창출 능력과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기업인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자동차 부분의 마진 악화와 서비스, 충전 인프라 등의 약진입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자동차 제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 타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과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역시 이미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테슬라가 일정 수준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한 이후 자동차 제조 이외 부문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충전 인프라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판매량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테슬라는 이를 위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분기 테슬라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GM 등 경쟁사들도 전방위적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 밸류 체인입니다. 제품 가격 하락과 인센티브 등 비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마진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전기차 밸류 체인들은 더 높은 강도의 가격이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재고의 증가, 할부 금리의 상승 등 추가적인 수요 둔화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들의 수익성 전망치는 추가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가 하락을 계기로 신규 편입한 중국 기업 텐센트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으며 10개는 13억 명의 중국 유저가 이용하는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메신저와 SNS 등 커뮤니케이션 툴과 국내외 게임 사업을 포함하는 밸류 애디드 서비스 부문이 전사 매출의 52%를 차지하며 위챗페이를 위시한 핀테크 부문이 32%를, 온라인 광고 사업 부분이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외에도 텐센트는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게임 서비스 매출액 1위이며 모바일 결제 트래픽 1위,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과금 유저 수 기준 1위, 모바일 브라우저도 트래픽 기준 1위입니다. 1998년 마와텅과 장쭈둥 두 창업자의 합심으로
중국 선전에서 텐센트가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미국의 ICQ 메신저를 모방한 QQ 메신저를 출시하였으며 중국의 국민 PC 메신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텐센트의 사명도 QQ 메신저를 이용하면 문자 한 통 가격인 10센트를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외의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네스퍼스 산하의 프로서스입니다. 텐센트의 사업 초창기인 2001년 3,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33%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투자 17년 만인 2018년 2% 지분 매각을 통해 106억 달러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현재 지분율은 26% 이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00만 달러 가치의 33% 지분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단 2%만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된 것을 보면 텐센트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텐센트의 재무 실적은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봉쇄의 수혜를 받은 내수 모바일 게임 매출의 고성장과 모바일 페이먼트 사용량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주가도 그에 상응하는 상승을 보였으나 2021년 중순 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서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였고 이후 재무 실적도 점진적인 약화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게임 산업조차도 정부의 통제를 크게 받습니다. 파노라는 게임 출시 허가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광파 전시 총국으로부터 파노를 받아야만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텐센트와 같은 회사들이 매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약 9개월가량 중단되었던 파노 발급이 2022년 4월 재개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대기 신작들이 텐센트의 매출과 이익에 빠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378억 위안이었던 매출액은 2022년 5,546억 위안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이 되었으며 2023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과 게임 사업의 높은 이익률 특성상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덕분에 5년 동안 주당 장부 가치는 3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비록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게임, 핀테크 등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모습을 굳건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의 승강기 회사이며 지금은 외형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현대그룹의 사업지주 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본업과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비영업 가치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승강기 시장은 연간 설치 대수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승안법에 따른 안전 이슈로 인해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연간 4만 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전체 설치 대수는 81만 대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설치에서 약 40%, 유지보수에서 약 30%의 시장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지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왔으나 역시 승안법으로 인해 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 부문 점유율도 상승 중입니다. 2020년 이후 원자재인 철강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설치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업의 특성상
투입 원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시차로 인해 수익성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설치 부문 수익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회사는 설치 부문에서의 5%대 영업이익률 회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정할 경우 분기 기준으로 설치에서 약 200억, 유지보수에서 약 250억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는 이익과 매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의 부진한 수익성이 전사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력 30년이 넘는 중국 시장에서는 신규 설치 이력에 비해 유지보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불거진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지난 2014년 당사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스가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지난 3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현정은 회장은 1,700억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1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2,810억의 영업외 수익과 1,810억의 미수금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정은 회장은 1,810억의 미수금을 위해 본인이 보유한 현대무백스 지분을 현물 납입하였고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을 통해 자녀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KCGI 자산운용은 8월 23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를 대상으로 공개주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오너 경영인이 최고 경영진으로 이사회에 남아있는 것은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대주주와 이사회의 분리,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 주식 기반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과 우호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주주서한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의견 교환의 연장선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우리 펀드의 핵심 보유 종목이며 향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대만의 TSMC입니다. 모리스 창은 1931년 중국 절강성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내 공산당과 국민당 간 내전, 중일전쟁 등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문학을 전공했던 하버드에서 MIT로 전학,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20세기 중반 세계 최초로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상용화하여 반도체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1978년에는 그룹 전체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비용 구조상 효율적이지 않다 판단하였고 생산 전담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낮은 인건비와 우수한 인력이라는 장점을 대만에서 찾았으며 모리스 창의 나이 만 56세에 TSMC를 창업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TSMC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채 15%가 되지 않습니다. 12인치 웨이퍼 환상 기준으로 월 150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50만 장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3나노미터 로직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회사뿐이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고객사들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설계 도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주요 팹리스 기업들을 대부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텔조차도 생산량이 부족할 때에는 TSMC의 일부 발주를 하곤 합니다. 5G와 데이터 센터, AI로 촉발된 반도체 사이클은 TSMC의 매출과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340억 달러 수준인 매출은 3년 뒤 750억 달러로 배 이상이 되었으며 같은 기간 매출 총 이익률은 43%에서 58%로 ROE는 21%에서 39%로 높아졌습니다. 비록 2023년 들어서는 7나노 제품의 수요 약세로 인한 재고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AI와 자율주행으로 인한 수요 개선으로 5나노와 7나노 공정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와 생산 난이도 상승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이상으로 셀러리맨 증권펀드 3분기 자산운용 보고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